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이시형 박상미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무엇을 위해 사는가? 누구나 또 우울할 때도 있을 텐데요. 오늘의 책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 듣는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외롭고 우울하고 공허한 사람들을 위한 임상과 치유의 대화, 이시형 박상미의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들려드립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는 신경정신과 의사인 이시형과 심리상담가인 박상미가 한국인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상담 기법인 의미치료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의미치료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창시한 로고테라피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으로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의지에 초점을 두는 이론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시련 속에서 의미를 찾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잠재력을 우리는 내면에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때 의미를 비로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 정신의 근원을 로고스라 부릅니다. 로고스란 영혼, 논리, 정신, 우주법칙, 신이라는 의미로 모든 걸 지배하는 우주의 힘이요, 신의 이념입니다. 어떤 일도 로고스가 나타나야 가능하며 우리 개인은 로고스가 피우는 작은 불꽃일 뿐입니다. 프랭클은 당신 본래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로고스다. 중요한 것은 자기 속에 잠들고 있는 그 힘을 자각하고 이를 믿고 거기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거다. 그러면 로고스가 작용해 위대한 일이 가능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인간은 그 본질인 로고스의 에너지로 충만하며 높은 차원의 생명력과 의식 수준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매슬로의 욕구 단계설을 보면 5단계 중 제일 상위 욕구는 자아 실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요, 목표인 양 알았습니다. 그러나 프랭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섭니다. 자기를 초월한 경지입니다. 자기 초월의 욕구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프랭클의 심리학은 의미치유입니다. 의미 발견을 위한 3가지 물음은 첫째,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을 요구받고 있나? 둘째, 나의 일을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며 어디에 있는가? 셋째, 그 누군가, 무언가를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미 있는 삶을 기원합니다. 어떤 게 의미 있는 삶인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의미치료에서 말하는 의미란 어디까지나 로고스를 각성시켜 그것에 의해 생명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가 로고스를 각성시킨다는 뜻일까요? 프랭클은 그런 의미에서 가치라는 말을 사용해 창조가치, 체험가치, 태도가치의 3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째, 창조가치는 창조적인 일을 통해 얻어지는 의미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가치 있는 뭔가를 창조하는 행위, 즉 일, 육아, 교육, 예술활동이나 학문, 사업이나 봉사활동에 몰두함으로써 사람은 로고스를 각성시켜 생명에너지를 충족시킵니다. 둘째, 체험가치는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의미로 체험이나 만남을 통해 얻는 즐거움이나 감동, 구체적으로 자연, 예술, 사랑을 들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이나 예술의 아름다움에 취한다든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교류에 의해 로고스를 불러 깨움으로써 생명 에너지를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태도 가치는 운명에 대해 모범적 태도를 취함으로써 얻어지는 의미입니다. 창조 가치나 체험 가치로 얻어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모범이 되는 생각이 솟아나는 고결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달성되는 의미입니다. 진실로 의미 있는 행위에 몰두하고 있을 때 우리는 거기에 의미가 있는가는 묻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럴 때 자기를 잊고 대상과 하나가 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열중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교류하고 있을 때, 아름다운 자연이나 훌륭한 예술에 접하고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즉 무아의 경지에 빠져 있습니다. 창조 가치나 체험 가치가 왜 의미로 되느냐 하면 결국 그런 행위가 자기라는 의식도 잊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잊는 것, 즉 무아의 경지를 프랭클은 자기 초월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 초월이야말로 인간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프랭클은 인간의 실존적 본질은 자기 초월에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우리의 궁극의 본질은 로고스였습니다. 이걸 함께 생각해보면 자기를 잊을 때 사람은 로고스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고스의 각성입니다. 로고스는 자기를 잊어버릴 때, 자기는 대상과 일체가 될 때 거기에 녹아 들어갑니다. 내 앞에 놓인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책임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의미치료의 행동강령입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빅터 프랭클의 이 말은 우리의 책임감을 자극합니다. 지금 내가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과거에 내가 했던 그릇된 행동이라면 지금 바로 더 좋은 행동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고 더 나은 인간으로 나아가는 삶, 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처했을 때 우리를 구원해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 생각보다 위대합니다. 나에게 발견돼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내 삶의 의미는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내 삶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찾는 일은 매일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잠재되어 있는 삶의 의미를 실천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는 인간의 내면이나 정신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닌 더 높고 넓은 곳을 지향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사랑을 나누는 실천을 하는 것은 나 개인을 넘어서 타인과 더불어서 의미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나눔은 진정한 자아실현이자 자기 초월입니다. 자아실현과 자기 초월을 통해서 의미치료의 궁극적인 목표인 나와 타인 모두의 행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미치료 상담은 내가 나에게 묻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나를 살릴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담자로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가면을 벗고 내 안에 숨겨진 순수한 동기를 찾는 것, 그걸 돕는 게 의미치료의 목적입니다. 의미치료가 정신분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의식이나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실존적 현실, 즉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의 의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취해야 할 실존의 잠재적 의미까지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내담자가 스스로 존재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과 현실 상황에 대한 평가가 진실된 자신의 생각인지,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은 자동적 생각과 판단인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내담자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려면 질문을 통해서 그가 추구하는 가치의 순위를 스스로 매겨보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없이 우리 삶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시련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나의 시련을 스스로 가치 있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은 스스로 기를 수 있어요. 나의 운명과 시련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내 삶에 깊이 있는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시련을 견딤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나의 상상보다 큽니다. 인간이 지닌 내면의 힘은 운명을 초월해서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높일 수 있습니다. 절망에서 나를 건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고통스러운 감정이 밀려올 때는 피하지 말고 명확하게 바라봅시다. 고통과 분노의 감정을 거부하지 말고 당연히 일어나는 감정이라고 인정하세요.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가만히 바라보세요. 무의식의 감정을 의식의 영역으로 가만히 끌어와서 침착하게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우선 종이에 적어보세요. 나의 솔직한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감정을 객관화해서 바라볼 때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노하는 마음은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내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죠. 나를 위해서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멈출 수 있고 분노의 감정도 스스로 잠재울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더 가치 있는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학력과 재력,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보기에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에 대한 미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아무도 사랑할 수 없죠. 모든 관계의 시작은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나와 나의 관계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사랑하려면 내 인생이 의미 있다는 걸 발견해야 가능합니다. 건강한 자기애를 가진 사람은 자기를 돌보고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진심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압니다. 그 마음으로 타인도 돌보고 타인의 마음도 배려하면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 그릇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존중감이 타인 존중감의 토대가 되는 거죠. 서로가 존중과 배려와 사랑으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건강한 자기애를 가지고 자아 존중감을 갖는 것,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때 가능해져요. 나는 있는 그대로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외부의 요소들로 내 자신을 평가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남도 아니고 내 스스로만큼은 그런 것 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믿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책이었네요. 오늘의 책 여기까지입니다.